네, 즐거운 금요일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우려. 한국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잘 나왔고 미국이 안 나왔죠.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의 1분기 GDP가요, 전분기 대비 1.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으냐면 시장 예상치가 2.5% 상승이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데 물가는 예상보다 오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 물가지수는 이번 분기 연평균 3.4% 상승해서 4분기 1.8%에서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에서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인터뷰 주요 내용 방송에 시켰지만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예측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새는 금 좋아하시는 분인데 피터 시프 유로팩 펀드 CEO입니다.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이 미국 경제가 지표보다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GDP 발표 전에 미리 저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CIBC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대로 보면은 매파적 기조를 강요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시장 금리 인하 예측 또 바뀌고 있습니다. 9월에 한 차례 내린 다음에 그게 올해 끝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올해 낮출 가능성 맞습니다.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에 한 번 금리 내리고 연말까지 금리 유지할 것이라는 게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 흐름 중론이 됐습니다.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은 큰 틀에서 국내 증시의 부정적 요인이 되는데 그나마 오늘 장에서 다행인 걸 찾자면 장 마감 이후 나온 실적들입니다.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주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투자 심리 기대감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반도체 지수 같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주요하게 보는 지수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 같이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젯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6% 떨어졌고요. 다만 오후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PC 물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마이크론이 또 간밤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국내 마이크론 관련 종목들도 있을 텐데 네. 영향이 뭐 긍정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마이크론에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국내 HBM 관련주들도 사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선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과 행보를 봤을 때는 전 공정 부분은 모르겠지만 HM과 후공정 부분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었고요. 마이크론과 직접 장비라든가 기술 교류하는 업체로는 국내에서 테크윙이나 유니셈 같은 곳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국내에 상장된 코스닥 상장사 IMT가 마이크론의 세정 장비를 추가로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후공정 업체인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증권가에는 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IMT, SFA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HBM 쪽은 또 많이 하니까요. 초격차 얘기가 삼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에 나올 정도로 HBM 쪽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저녁이었죠. 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눈물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하던데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 반전의 항방이 어제 나왔죠. 이 민희진 대표의 2시간 넘는 기자회견 이후에 하이브와 어도어 그리고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좀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정리를 해보면요. 긴 내용이었지만 오랜만에 볼만한 기자회견이었는데 민 대표가 상당히 파격적인 톤 앤 매너로 배임 관련 문제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하이브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던 경영권 찬탈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는 침소봉대 사실무근이다. 단톡방에서 이 힘든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한 게 지금 와전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임원급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는 이제 별건으로 봐야겠지만 적어도 죄가 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법조계의 얘기였다라는 게 이번에 같이 왔던 변호사들의 얘기였었고 그리고 뉴진스 준비 과정부터 이제 하이브와 이견이 있었고 그때부터 사실 우리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가지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임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다라는 약간의 한풀이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네, 민희 대표 욕도 잘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뭐 아주 멋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일각에서는 뭐 베이비시터가 이제 애를 자기 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하이브의 주가 추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의 하이브 주가 약세의 원인을 제공했었는데 내부 분란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까? 다른 의미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입니다만 하이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는 지금 하락세라는 얘기죠. 소폭 하락세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하이브 투자자분들이 살펴보실 만한 것은 이런 걸 겁니다. 하나는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핵심 컨텐츠인 뉴진스와 민 대표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유모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이번에 기자회견 이후에는 뉴진스와 민 대표의 관계가 엄마와 딸의 관계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알고 보니 얘기냐면 진짜다. 예. 민 대표의 존재 혹은 부존재가 이 하이브 자회사의 핵심 콘텐츠 같이 생산하는 뉴진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리고 민 대표의 문제 제기 자체도 일부 공감 여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민 대표의 말을 빌리면 본인이 마녀 사냥을 당했으니 가감없이 엔터의 현실을 얘기하겠다라면서 말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히려 민 대표가 맞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지금 조금씩 확인이 됐고요. 결국 이 얘기들은 어쨌든 하이브에서는 이 민 대표를 끌고 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들이 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포함하면 결국 이번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이브의 자회사 핵심 가치 훼손이 불가피했다라는 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추가 하락을 조금 점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희 대표가 어제 입고 왔던 옷이나 뭐 모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또 다른 또 이슈가 되겠네요. 농담처럼 FNF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 제품이니까.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예, 어제부터 일반 청약을 받았고요. 이번 공모를 합니다. 네. 오늘까지 청약을 받습니다. 올해 IPO 최대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공모장이 워낙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자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조 3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청약 건수 보니까 39만 건을 하루 만에 넘었고요. 오늘 하루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아 있어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네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 공모가는 83,400원입니다. 83,400원이고, 이번에 이 KB증권이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50% 이상, 53.7%, 그리고 신한과 하나증권이 각각 18.5%,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4.6%씩을 모집합니다. 오늘 하루까지 보면은 올해 IPO 최대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많습니다. 네, 오늘까지 일반 청약을 받는 공모주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그러면 상장은 이제 뭐 5월 초에 이제 하겠죠. 어찌 됐든 이렇게 상장을 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슈가 HD 현대에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HD 현대 마린이란 말이죠. 그러면 HD 현대하고 우리 항상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장, 쪼개기 상장. 네. HD 현대 주주들 마음이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이 주주들을 위한 뭐 어떤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마음이 지금 아파왔는데 이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 현대마린 솔루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쪼개기 상장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회사인 HD 현대에 대해서 어떤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함께 있었는데, 어제 HD 현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요, 중복 상장 이슈가 나와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검토가 끝나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주주 입장에서는 HD 마린 상장 이후에 이 모회사의 특별 배당이라든가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이 뭐 서치 엔진이나 클라우드나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쪼개갖고 상장하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겠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관행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HD 현대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